요즘 채용 트렌드는 좀 어떨까요? 일단 NCS 쪽에서는 워낙에 전공이 확대가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취준생분들이 상반기 때 시험을 보고 나와서 얘기하신 말로는, 후기로는 예전과 조금 유형들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직기초와 전공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할 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문서라던가 혹은 그 회사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여러 보도 자료 그리고 사업 분야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문으로 실제 출제가 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젠 여러분들이 단순히 유형 분석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기업에 관련된 관심 혹은 열정이 좀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그러면 오늘은 어떤 유형들 또 풀어볼까요? 제가 매번 좀 수리를 가져오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하게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세 가지 유형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 티칭, 코칭, 매칭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열 문제인데요. 배열 문제는 크게 가로로 배열하거나 세로로 배열하거나 아니면 오늘 가져온 문제처럼 원탁에 배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 배열 문제 중에 원탁을 가지고 왔는데 네. 문제를 먼저 보시면 땡땡 부서의 직원들은 A부터 H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조건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A부터 H까지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6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하는 조건들이 우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 요것부터 채워넣기 시작하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조건이 있는데 혹시 우리 두 분은 이 6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먼저 요거부터 채워넣고 싶다 하는 조건이 있으실까요? 6가지 중에서? 저는 일단 마주보는 것들 먼저 했어요. 소연 맞아요. 아나운서는요? 저도요. 가장 확실한 것부터 일단 넣어야 될 것 같아서 B랑 G를 먼저 배치했거든요. B하고 G 말고도 혹시 또 있었을까요? 마주보는 관계가? 하고 네. E하고 F. 네, 또 맞습니다. 왜냐면 가장 멀어야 한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 그래도 워낙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그런지 아주 오늘 꿀팁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일단 마주보고 있다라는 표현 말고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표현도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마주보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2가지를 먼저 채워 넣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러면 얘기하신 것처럼 B하고 G 그리고 E하고 F를 채워 넣은 뒤에 혹시 보이셨던 조건이 있으셨을까요? 그 다음에는 일단 H랑 D가 붙어야 한다고 해서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리 2개가 일단 모여져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잘 그리고 찾으셨네요. C와 E도 옆에 앉는다라고 해서 저는 네. 이렇게 동그라미로 2개를 묶어놨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잘 찾아주셨습니다. 마주보는 사람들 먼저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관계들을 먼저 묶어주시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참인 것을 골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5개의 선택지 중에서 4가지는 그렇다면 참이 아닌 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항상 얘기하지만 답인 것을 고르기보다는 오답인 것을 먼저 지우는 게 우리가 좀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은 저희 8명을 원탁에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제가 그림으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서로 마주보는 관계인 B하고 G 그리고 E하고 F를 채워넣고 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AC 그리고 DH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D하고 H는 서로 계속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쪽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항상 이렇게 서로 왼쪽 오른쪽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바로 5번째 조건인데요. C는 이 옆에 앉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E가 항상 F랑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렇다면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는 멀리 거.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럼 E하고 F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C하고 E는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F 옆에는 항상 H가 있다? 이것은
틀리죠. 그쵸. 네. 항상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오답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역시나 D가 아니라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A의 오른쪽 옆에는 항상 C가 있다. 요것도 지금 저희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항상 옳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쌤, 근데 A랑 C는 항상 같이 옆에 있지 않나요? 저희 여기 있는 4개 그림 보면은 네.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A랑 C는. 아, 지금 오른쪽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원탁 배열을 할 때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의 위치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네, 여기 조건에서도 지금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특히 네. 원탁은 저희가 보는 방향이 아니고 앉아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지막 그림으로 보신다면 C는 A의 왼쪽에 앉아있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와. 확실히 하나씩 다 따져봐야 하니까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두 분 너무 잘 풀어주셨어요. 마주보는 관계 먼저 찾아주셨고 옆에 붙어있는 친구들 네, 잘 찾아주셨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저희 5번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가지수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처음에 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게 하면서 딱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5번이구나 를 알 수 있긴 했어요. 아, 너무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네. 다음엔 그림도 지워서 가지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원탁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마주 앉을 것 같고 네.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옆에 앉을 것 같아요. 원탁이니까 안 보이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말요? 약간 미팅의 자리에서 이거 약간 네. 네, 이런 미팅이 전략들이. 저도 떠올랐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 일단 뭐 핵심 조건을 먼저 찾고 아닌 보기를 지워라. 이게 꿀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잘 찾아주신 것처럼 실제로 취준생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첫 번째 조건부터 채워 넣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데 항상 마주보는 관계를 넣은 다음에 왼쪽 오른쪽의 방향만 주의해서 채워 넣으신다라고 한다면 절대 배열 문제도 네, 틀릴 일이 없습니다. 네. 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일단 전체 경우 수를 다 그리긴 해야 되겠네요. 보기들을 확인해야 돼서. 네, 보통은 원탁 같은 경우는 최소 2가지 경우 수에서 많게는 5가지도 나오기 때문에 앉는 인원수가 그리고 8명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왔던 거고요. 보통 5명, 6명 정도를 앉히는 문제에서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항상 뭐뭐 한다 이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조건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 네. 읽어드릴게요. 땡땡 기업은 자사 제품과 경쟁사 2곳의 제품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상품부터 1순위부터 3순위를 부여합니다. 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자사 제품에 3순위를 부여한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자, 1번. 조사에 응한 사람은 모두 50명이라고 하고요. 두 상품에 동일한 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라고 나왔고 세 번째 조건인 A 경쟁사 제품을 B 경쟁사 제품보다 선호한 사람은 28명이다. 네 번째, B 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보다 선호한 사람은 26명이다. 다섯 번째, 자사 제품을 A 경쟁사 제품보다 선호한 사람은 8명이다. 마지막 조건은 자사 제품에 1순위를 부여한 사람은 없다입니다. 아니 왜 자기 제품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1순위를 부여한 사람이 없네요. 안 그러면 다 자기 제품에 1순위를 줄 거라서 네, 그러네요. 제약을 좀 줬습니다. 이거 약간 팀플할 때 이거 뭐랄까 점수 매기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때 우리 팀은 점수 못 주게 하는 이런 맞아요. 개념인가 보다. 딱 그거네요. 와, 근데 이거 읽고 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일단 조금 어떻게 풀어봤어요? 그러게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쌤. 그러면은 1순위를 매긴 사람의 합, 그리고 2순위를 매긴 사람의 합, 그리고 3순위를 매긴 사람의 합이 다 각각 50명이 나온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만약에 1순위를 매긴다고 했을 때는 근데 자사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나머지 뭐 우리 자사가 지금 C라고 한다면 A하고 B한테만 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경우의 수가 1순위 따로, 2순위 따로, 3순위 따로가 아니라
1, 2, 3위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자사를 뺀 나머지라고 한다면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오.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사를 뺀 나머지.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렵네요. C회사라고 한다면 1순위는 A하고 B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순서상으로 봤을 때 A, B, C도 되고 A, C, B도 되죠. 그쵸. 네, 아. 그리고 B, A, C도 되고 B, C, A도 되고요. 이렇게 4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4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시작을, 이 문제 시작을 제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잡아드렸는데 좋을까요? 자사를 C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4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4가지 경우에서 나머지 지금 세 번째부터 마지막 조건까지 보시면은 이 중에서 하나만 먼저 고르시면 좋은데 일단 세 번째, 네 번째는 경쟁사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조건에선 자사 제품을 이라는 조건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자사 제품을 A 경쟁사 제품보다 선호했다라는 거는 C의 순위가 A의 순위보다는 앞에 있어야겠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저희가 경우의 수 4가지를 나눴을 때 A보다 C가 앞에 있는 조건은 4가지 경우 중에 마지막 조건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8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표가 너무 중요하네요, 쌤. 이 표를 그리는 게 어렵겠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먼저 이게 가능한 가지수를 골라내야 하는 게 팁이었네요. 맞습니다. 자사 제품을 A로 두실 수도 있고 C로 두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조건 중에 A 경쟁사, B 경쟁사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지문을 읽었을 때도 이왕이면 자사를 C로 두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또 팁을 얻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B, C, A 순으로 8명이었다까지 왔는데 그 네. 다음은 좀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그쵸. 지금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문제인 건데 만약에 지금 2번째 조건에서 보면은 그 4번째 조건에서 보시면은 비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보다 선호했다라는 거는 B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B가 C보다 앞에 있는 경우는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이들을 합쳐서 모두 26명이 26명.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 4번째 조건에 충족된 8명이 사람이 있죠? 8명인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의 합은 18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또 A 경쟁사 제품을 B보다 선호한 사람은 첫 번째랑 두 번째인데 네, 그 두 맞습니다. 가지 조건을 합친 게 28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으세요. 네. 근데 거기까지 안 넘어가고 답은 이미 나왔어요. 오. 저희가 우선 방금 전에 했던 B가 C보다 앞서는 경우가 그러면 26명이었기 네.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조건을 제외한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더하게 되면 그들의 합이 16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물어봤던 실제 질문이 자사 제품의 3순위를 부여한 사람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네요. 그쵸. 그러면 C가 마지막에 있었던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만 해당이 됐었기 때문에 네, 굳이 16명. 네, 다음까지 안 넘어가고도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보기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목적지를 잊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언어와 수리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딱 듣고 보니까 그 경우의 수만 잘 찾으면 크리 어렵지 않았던 맞습니다. 건데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맞출 수 있겠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인가요?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조금 좋은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 유형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자기 개발 능력 유형을 가져오셨어요. 네. 좀 궁금한데 소개해 주세요. 한번 풀어보실게요. 네. 다음 중 직장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A사원은 몸이 아파도 맡은 임무를 다 하려고 한다. 2번 B대리는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부서의 일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3번 C대리는 자신과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의 일을 맡는다. 4번 D과장은 내가 맡은 일이라면 개인적인 일을 포기하고 그 일을 먼저 한다. 마지막 5번 이 부장은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만 생기는지 끊임없이 분석한다.
이거 정답 있는 거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은근히 어려운데요? 맞아요. 이야, 책임감이 없는 사람. 네, 없는 사람. 근데 저는 뭔가 어감이 5번 부장님께서 아니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분석한다라는 게 약간 좀 비관적으로 느껴져서 약간 책임감보다는 뭔가 현실 비판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5번 골랐거든요. 네, 부정적인 사람이다. 네. 연기에 아, 몰입을 이게 하셨던 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근데 책임감이 없다라는 그 책임감의 범위를 어떻게 세울 거냐인데 저는 자기 관리도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4번도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내 개인적인 일까지 희생하는 게 과연 책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네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저희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면 네. 책임감이라는 거는 어떤 의무나 임무를 맡는 일인데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꾸짖을 책이에요. 그리고 맡을 임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내가 꾸짖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겠다라는 게 책임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자풀이하고 깜짝 놀랐던 게 왜 꾸짖을 일을 내가 맡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만큼 막중한 일을 맡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맡는 것도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답은 5번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분석을 한다라는 표현이 네. 있는데 아. 약간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끊임없이 분석하지 말고 빨리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좋은 그렇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미정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4번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일인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한다면 실제로 공기업은 사적 가치보다는 공적 가치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개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조직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책임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런 유형들이 있다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뭐 신뢰감 이런 것도 나오나요? 그러면? 네, 나올 수 있죠.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네. 우와. 다음에 한번 준비해 오겠도록. 너무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굉장히 박성현 아나운서께서 잘 찾으셨는데 실제로 보기 중에 약간 4대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저희가 항상 표현을 할 때 언어적인 표현에서 뭐 반드시, 확실히, 아니면 무조건 약간 너무 이게 어떤 기준 없이 계속 흘러간다는 느낌이 드는 보기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5번에서도 끊임없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또 이제 다음 문제 유형 알아볼게요. 소개해 네. 주시죠. 의사소통 능력에서 어휘 편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되게 쉬운 듯 하면서도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문제 4번에 보시면 다음 단어의 쌍의 관계를 유추하여 나머지와 다른 관계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기에 모두 다 3가지의 어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관계가 네. 다른 것. 확실히 저희가 그래도 아나운서다 보니까 단어 관계가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4번 골랐는데 네. 어떤 게 혹시 달랐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가운데 단어를 중심으로 양쪽 관계가 나머지 보기는 같은 의미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네.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경감하고 이런 네. 식으로 유의 관계라고 봤는데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약재를 농축하는 것과 희석하는 것은 반대 의미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골랐거든요. 역시나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잘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답인데도 오히려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쉬울 리가 네, 없는 쉬울 리가 없다. 아.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약간 단어가 어려울 때는 헷갈릴 수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모르는 네. 단어가 네. 나왔을 때. 네. 그런 경우면 조금 조심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문제 하나 더 확인을 해볼까요? 네, 특히 이 문제는 오답률이 거의 제가 90% 이상이어서 좀 와. 가지고 와봤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네.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예시 문제를 보시면 정원이 차서, 그래서 이 차서 밑에 밑줄이 되어 있죠.
마감이 되었으니 다른 강의를 들으셔야겠군요 했는데 이 의미와 같은 것을 1, 2, 3, 4, 5번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답률이 90%였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와, 아니 굉장히 쉽게 풀었는데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더 긴장되는. 네. 저는 일단 그냥 2번 했거든요. 네. 네, 서연 아나운서는요? 그러니까요. 일단 관람객이 극장 안에 가득 찼다고 하니까 뭔가 정원이 찬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4번도 뭔가 달이 찼다는 게 공간이 가득 찬 거니까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정답은 일단 두 분 다 없으시고요. 오, 정말요? 네. 네. 어렵네요. 실제로 취준생분들도 멘탈이 많이 나갔던 문제인데요. 네.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정말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네, 무슨 일일까요? 네. 일단은 저희 정원이 차다의 이 차다의 의미는요. 어떤 정한 일정한 시간 혹은 우리가 정한 어떤 임기, 기간 아니면 인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 때 제가 이렇게 드는데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정원 5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이나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원이 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생각하셔서 가득 차다, 사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득 메꾼다는 거는 약간 물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컵에 물을 가득 따르다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 공간에 사람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을 가장 많이 고르시지만 오답이고요. 그리고 달이 차다라는 것과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달이 저희가 차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무너짐이 없이 한마디로 보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온전하다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에 있는 부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차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말이 이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많이 출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너무 어렵다 하면은 저는 사실 포기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공부에도 이게 실력이 급격하게 향상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뭐 다양한 유형들 좀 알아봤는데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점점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제시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드렸던 이런 모듈형의 패턴뿐만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제시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자기계발 능력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책임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표현들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